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솔린 4초를 사용한 기본 수정의 매력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Q7은 우리 사이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결국 2톤 크로스오버의 경우 2리터 엔진, 심지어 252마리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성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 기간 동안 엔진은 여러 차례 현대화되었지만 다양한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전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엔진 오일을 소비하고 있으며 타이밍 체인을 늘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강도로 지속적으로 작동해도 엔진의 자원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2톤 트럭에 비해 다소 약합니다. 터보차저와 기계식 과급기를 갖춘 V자형 3리터 6초온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 회전수 범위에 걸쳐 440Nm의 충분한 토크를 갖고 있으며 맨 아래에서부터 자신감 있는 픽업이 가능하다. 사실 설계가 복잡한 V6는 고품질의 오일과 연료, 자격을 갖춘 정기적인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첫 번째 문제는 12만에서 15만 킬로미터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때쯤이면 분사 노즐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터빈은 물에 젖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지만 3만-60, 00km 더 지속됩니다. EGR 밸브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체 시스템을 청소해야 합니다. 타이밍 체인은 예정된 시간인 20만 킬로미터 이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체하려면 엔진을 제거하거나 걸어야 합니다. 엔진 마운트, 워터 펌프 및 개별 점막 코일이 위험합니다.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터빈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하우징의 오일 방울 형태로 나타나는 피로의 첫 번째 증상은 25만 킬로미터 후에만 나타납니다. 최적의 선택. 이러한 배경에서 3리터 디젤 6초온 단순히 신뢰성의 예입니다. 조립 라인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소유자는 캠축 결함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에 따라 무료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조된 샤프트가 설치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엔진의 나머지 부분은 완벽합니다. 고품질 연료와 오일을 공급하면 디젤 엔진은 50만에서 7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예열 플러그, 분사 노즐 및 연료 부스터 펌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 변속기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최대 30만에서 40만 킬로미터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ZF 기어박스는 선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수명의 핵심은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의 기계적 부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어 전자장치는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어 변속 시 충격과 갑작스러운 현상은 일반적으로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펌웨어에 의해 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조작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소유자가 엔진에 칩을 뿌린 경우 상자의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 변속기는 특정 토크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무단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상자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4X4 변속기의 경우 Q7은 이제 자동 변속기 하우징에 통합된 트랜스퍼 케이스와 리어, 엑셀에 유리하게 40, 60의 비율로 토크를 분배하는 자동 잠금 차동 장치가 있는 영구사륜 구동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X4에 문제가 없었던 전임자로 판단하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Q7의 변속기 내구성은 자동 변속기의 오일 교환 빈도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러나 세시의 내구성은 운전 스타일과 노면의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소유자는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식만 변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희귀한 자동차가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Q7에서는 서스펜션 디자인이 바뀌면서 암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마모된 무소음 블록과 볼 조인트를 교체할 때는 네버와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제어되는 세시와 에어 서스펜션을 갖춘 고가의 크로스오버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진미는 장래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기계식 스티어링 렉은 보증 기간 동안 이미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 워크샵에서는 렉 수리 버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도 Q7 본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경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도어와 전면 팬더는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에는 녹슬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체의 부식 흔적은 사고 후 수리 품질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결빙 방지제는 여전히 크롬 요소의 흔적을 남깁니다. 2에서 3년 겨울이 지나면 코팅이 흐려지고 부풀어올 수 있습니다. 가끔 문이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전기 장비입니다. 5번째 도어 잠금 장치 및 파워 윈도우, MMA 멀티미디어, 키 없는 출입 및 시동 정지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오작동하고 실내 온도 조절 구역의 동기화가 종종 중단되며 엔진 및 기어박스 전자 장치가 오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진을 다시 시작하거나 배터리에서 단자를 제거하면 결함이 사라집니다. 또한 딜러는 전자 제어 장치를 깜박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중고 Q7 구입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터보 지젤을 사용하여 잘 관리된 개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전기 장비에 이르기까지 기계 전체를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